이 열역학에서의 열과 1. 근데 딴 데 쓰기에 적당한 게 아니니까 여기에 쓰니까 이거 사실 기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자동차의 엔진 만드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용어나 기타 등등 모든 게 전부 다 자동차 엔진 어떻게 돌릴 건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좀 뭔가에 이식하는 게 목적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1, 열 열 영어로는 히트. 나중에 열 그 제법칙 정의할 때 따로 정의를 하겠지만 지금은 그냥 가도록 하죠. 열 망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열? 모르겠으니까 제발 열이 무슨 뜻인지 얘기해 줘. 야, 오디오가 피었다. 다운 우측의 열이라는 건 고온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라고 정의가 돼 있을 거라고. 컨트롤할까? 비슷하게 돼 있네.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뭘까? 열은 사실 평상시에 물체로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너네도 열은 가지고 있다. 근데 문제는 측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언제 측정이 되냐 하면은 일단은 온도 차이가 있어야 되고 결국 그 온도 차이 만들어주면 결국은 열의 기본 속성, 측정이 된 열의 기본 속성은 이동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즉 저렇게 이동할 때만 측정이 당장은 가능하다 정도로 해놓고 그 다음 뭐 이게 왜 이렇게 길게 했대? 열의 단위로 바로 넘어가자. 는 전통적으로는 칼로리 단위에 쓰고 이 칼로리는 줄로도 쓸 수 있는데 이런 거다. 열도 일종의 에너지란 거다. 그러니까 똑같이 줄로 쓸 수 있는 줄이란 사람이 실험해서 나중에 알아낸 결과이라는 거.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고 단위를 이루어서 1이잖아. 그래서 대체 이 칼로리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데 이건 대략 4.2줄에 해당한다. 또는 1kcal 뭐야? 킬로는 1000이니까 당연히 대충 4 똑바로 먼저 써야지. 이 칼로리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한 숫자는 4184조인가? 네, 이렇게 문자 오케이 줄인데 누구는 대략적으로 4200줄이라고 쓴다. 자, 그래서 이건 그냥 외워둘 단위 정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이런 구조 혹시 먼저 하자. 열량 부정 법칙은 사실 중학교에도 배웠는데 내용 얘기해 주실까요? 열량 부정 법칙이 뭐죠?
이런 게 열량 부족 법칙이 되지. 고온의 물체가 이 열이 이른 만큼 저온의 물체가 열을 얻었을 거다. 이게 열량 부족 법칙. 지금 열이 이동만 했지 없어진 건 아니란 거지. 물론 그러려면 조건이 필요하겠네. 열이 다른 데로 새나가지 않았다면 고온의 물체가 이른 열량은 저온의 물체가 싸그리 모른다 얻었을 거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 시야 확장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아니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용어 때문에 나중에 아는데도 시간을 좀 하자. 밑에 열기관이 나오는데 기관이 뭔지 아시는 거예요? 난 모른다. 그럼 기관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는 거예요? 강선아? 기관을 영어로 뭐라고 하게 장담한데 네가 아는 단어다. 뭐 좋은 태도다. 찾았나? 엔진이라고 한다. 교과서가 나쁜 습관이 있어가지고 쉬운 말보다 우리말을 더 좋아하니까 기관이라고 쓰는 건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기관도 우리말이 아니야. 한자지. 자, 그래서 기관은 뭐냐 하면 단순히 일을 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그러면 책에서 나온 분명히 열기관은 뭐냐? 영어도 단순히 히트 엔진. 여전히 엔진이니까 일을 하겠지. 대신 뭔가 수식어 붙이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데 열기관은 공식적으로 있으면 아니 비공식적으로 얘기 먼저 하면 열천국 일하는 놈이지 뭐. 공식적으로 있으면 열을 일로 바꾸는 장치다. 대표님 누가 있냐고? 예. 자동차 엔진. 자, 그래서 이런 단어는 사실 자동차 엔진 만드는데 관심이 집중됐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대표는 열기는 자동차 엔진이라는 뜻이야. 실제로 기름서서 열이 내보내고 그걸로 자동차 움직이니까. 자, 그러면 관심 없는 열기관의 종류는 두 가지. 첫 번째 내연 기관이 있고 인터널 컴버스천 엔진. 이게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엔진이라. 지금 쓰고 있는 건 자동차 내부에 있는 엔진 내부의 실린더에서 점화가 일어나니까 내연기관이라고 한다. 장점은 열이 외부로 새나가지 않으니까 열효율이 좋다는 거. 그 다음 외연기관은 온도 차만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외부에서 열이 가서 온도를 높여주지 않다. 대신 그 열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효율은 매우 나쁜데 대표적인 게 전기기관이다. 더 이상 외연기관 웬만하면 지금부터 안 쓴다. 취소하고 비행기 엔진 외연기관인데 가스터빈 같은 거. 네, 일단 이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 나중에 다시 한번 하겠지만 지금 필요한 거랑 열기관의 원리를 조금 하자. 이번 다음 제목에 왜 열과 일도 묶였나 하는 거 관계 있는 건데 다시 복습하는 셈 치고 열을 볼 수 있는 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할 때뿐이었다. 그러니까 일단 열이 이동하게 하려면 고온부가 필요하고 그리고 온도가 낮은 부분 저온부가 필요할 거다. 이때 고온부에서 저온부로만 열이 간다면 이건 열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또는 닫힌 개에서 모양 고리개에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어쨌든 고온의 물체하고 저온의 물체 기회만 제공해주면 열은 알아서 움직일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고온에서 출발한 열을 Q 핫 저온부에 도착한 곳이 Q 콜드라고 한다면 열이 새나가지 않았다면 당연히 고온의 물체가 이긴 열량 QH하고 저온부가 얻은 열량 QC가 똑같겠지. 이게 열량 부족 법칙이다.
그럼 이제 얘를 망가뜨려 볼까? 모종의 장치를 설치해서 이렇게 이동하던 열의 일부를 감춰버리자. 어떻게 가로채는지는 나중에 천천히 생각하시고 모종의 장치를 써가지고 이 열을 가로채. 그럼 지금 방금 얘기한 기관지처럼 일부를 일로 바꿀 수가 있거든. 그럼 나머지 열만 여기에 도착하겠지. 자, 이제 요 상황 한번 살펴봐봐. 저 파란색 동그라미 치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모종의 열기관이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 고온의 물체가 이런 열량 QH가 저온의 물체에 도착한 열량 QC랑 각게 다르게 다시 이렇게 열기관을 설치해놓은 고온의 물체가 이런 열량하고 저온의 물체가 어떤 열량이 같다라고 할 수 있냐는 거다. 강산아? 강산? 죽었냐? 저 사실 필기보다 이게 더 중요한데 생각이. 고온의 물체가 이런 열량이 저온의 물체가 어떤 열량과 같다는 말이 이 상황에서는 할 수 있을까 하는 거다. 아니지, 아까 빼돌리지 않았으니까 똑같이 지금은 빼돌렸으니까 그보다 적은 열이 도착할 거다, 그지? 그럼 이렇게 열기가 많으면 더 이상 열량 보존 법칙은 성립하게 안 하게? 당연히 안 한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지. 그럼 요거랑 요걸 더하면 얘가 바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열하고 일을 합한 개념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게? 에너지야. 그래서 지금 열량 보존 법칙은 중학교까지 배운 거였고 열을 뺐으면 당연히 이거 선이가 난다. 이제 열량 보존 법칙 선이가 나니까 열하고 일을 합친 게 보존이 되는 법칙이라고 하니까 기말이 길잖아. 그래서 결국 얘는 이번 단어에 맞춰가지고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확정이 될 거야. 지금 열이나 일이나 에너지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스텝을 밟고 있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자동차인지 열기관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도로 얘기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제목 좀 불러줄래요? 기체랑 그거 제목 자체가 기체가 하는 일, 좀 더 자세히는 기체가 외부로 하는 일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다. 그죠? 목적이 뭐냐고? 보다시피 열기관 내에 있는 기체가 외부로 일을 하거든. 기관 자체가 일을 하게 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당연히 기체가 외부로 하는 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당연하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체의 압력 왜 생기는 거죠? 중학생도 아닌데 그지? 기체 입자보다 분자라고 하죠. 용기의 변경과 충돌하기 때문에 생긴다. 그 내용 가지고 나중에 다시 전개를 할 거고. 안양이 이거 뭔데 나오네. 야, 이거 모르겠다. 압력식, 압력은 단위 면적단 수직으로 가는 힘이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서 힘은 언제라도 압력 곱하기 면적으로 바꿀 수 있을 거다. 요걸 왜 스텝 밟고 있냐면 1 어떻게 구하더라? W는 로 구할 거다, 그죠? 여기 EF를 넣기 위한 거다. 어디 갔어? 그래서 기체 압력은 기본적으로는 기체 입자가 변면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생기고 압력은 언제라도 힘이 필요하다면 면적 곱하기 압력해서 힘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근데 저렇게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을 같이 해버렸는데
기체 운전과 기체 압력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내부연식 다루도록 하도록 하고, 그 다음 2번 기체가 그래서 외부로 하는 일, 아까 바꾼 지문이 비슷하게 돼 있죠, 그죠? 책은 외부에라고 되어 있는 외부나 외부에나 외부로. 자, 그래서 이걸 따져보기 해가지고 모종의 장치라고 생각해보자. 피스톤 장치인데 여기 질량도 있고 무게도 없는 단면적이 A 피스톤이 있고 얘는 외부고 아무래도 기체로 차 있을 거다. 얘가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기체 yes. 그럼 착한 사람이 보면 여기에 포함된 기체들이 움직이면서 이 질량도 없고 마찰도 없는 전원의 실리콘 실린더에 콩콩 부딪히는 걸 알 수 있는다. 부딪힌다는 건 기체 운동량이 바뀌었다는 뜻, 그 얘기는 반대 방향에 힘을 가했다는 뜻이 된다. 기체가 충돌하면서. 그래서 이거면 실린더가 슉 바깥쪽에 기체를 밀어냈다, 진짜 S만큼. 그럼 누가 보더라도 F를 가해서 F 방향으로 S만큼 이동시켰으니까 기체는 외부로 이동을 한 거다. 그럼 얼만큼 일을 했을까? 라는 걸 한번 구해보시고 피스톤이 여기까지 움직였다, S만큼. 그럼 기체가 외부로 하는 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F 곱하기 S. 근데 이놈의 F는 S 말고 델타 S로 하죠. 얘가 이쁘다. F'을 가해서 델타 S만큼 움직였다. 그런데 이 F는 언제라도 기체 압력 P 곱하기 피스톤의 질린더의 단면적 A로 바꿀 수 있다고 했지. 그럼 여기에서 이 곱하기 델타 S가 누구냐? 하면 밑변 곱하기 높이는, 그럼 이게 증감 부피라고 해석이 되겠다, 그치? 그래서 W는 P 곱하기 델타 V로 계산할 수가 있다. 단 압력이 일정할 때, 즉 F가 일정할 때 W는 FS로 계산하고 F가 일정하지 않으면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했지. 마찬가지다. 얘도 압력이 일정할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데 압력이 일정하지 않으면 다르게 나타나야 돼. 자, 그래서 기체가 외부로 하는 W는 P 곱하기 델타 V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된 이유, 중요한 거 이거 봐야 되죠. 예, 사실은 W는 FS랑 같은 식이라는 얘기다. 그 다음 추가로 좀 써볼까? 일반적으로는 이도 적분으로 나타내듯이 얘도 인테그럴 P dV로 나타나는데 여기 세로축이 P, 가로축이 V인 그래프를 그리는 그래프에 뭘 구하란 뜻이 이게? 미안, 몰라도 돼. 넓이. 어떻게 해야 돼? 적분이 면적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몇 번 들어본 거 들어봤을 것 같아가지고 질문한 겁니다. 자, 다시 압력이 일정할 때는 일식 쓸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일식 써야 된다. 그리고 혹시 적분 배운 사람 없냐? 그래? 네. 이거 P가 일정하면 어떻게 되죠? 네? 압력이 일정하면 그러니까 인테그럴 fx dx에서 fx가 일정하면 얘가 어떻게 바뀌냐? fx. 이 밖으로 나올 수 있지? 네. 뒤에 거는 이렇게 될 거지. 지금 여기에서 P가 일정하면 이만트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적분 배웠으면 밑에 식이 더 편하다. 혹시 한 번에 적분 안 배웠냐? 배우는
계산할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어. 그래서 기호가 익숙하지만 익숙하기만 하면 돼요. 아우 잠깐만 20초만 30초? 산이나 한번 빠르게 접근하기엔 좀 빠르다, 그치? 몰라도 돼. 다만 주의할 게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이야. 한번 일정할 때만 얘가 성립한다는 걸 네가 알아야 되거든. 이게 수학이 되면 물리가 편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 정도까지. 그 다음 다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연력하는 장치 엔진에 추천 준다겠다. 그 엔진은 어차피 일하는 데 목적이다.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됐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W는 일이 아니라 기체가 외부로 하는 일이다. 좀 더 확신하기 위해서 다시 좀 정리하자. 이때 W는 기체가 외부로 하는 일을 의미한다. 그에게 W가 양수란 게 무슨 뜻이게? 또는 W가 양수란 건 무슨 뜻일까? 내가 쉬운 거 해줄게. W가 양수란 건 기체가 과정에서 외부로 1 했다는 뜻이다. 그럼 W가 음수란 건 무슨 뜻이게? 하나? W가 음수란 건 무슨 뜻일까? W가 양수면 기체가 외부로 1 했다는 뜻이다. 내부로. 응? 내부로. 문장으로 얘기해 줄래? 기체가 내부로 일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던가? 외부. 네가 니한테 일을 한다고? 그럼 외부에서 민가. 문장으로 얘기해 달라고? 내부 기체가 아, 아닌데. 아니에요. 받았다는 뜻이지? 네. 그래서 저 표현은 저걸 받아들여야지 사실 문제를 풀 수 있다. 문제에서 기체가 1을 받았다, 1을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자, 그러면 요까지는 끝.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기체 부피면허 기체가 외부로 한 일. 또 볼까? 자, 식 먼저 보자. W는 P 곱하기 델타 V라고 했는데 P는 어차피 양수다. 그럼 W의 부호를 결정하는 건 당연히 델타 V겠네. 즉, 식은 되게 간단해. 델타 V가 양수면 W도 보나마나 양수라는 뜻이다. 이걸 문장으로 바꿔볼 수 있는 사람? 델타 V가 양수, W가 양수다? 우리말 바꾸면 이렇게 된다. 부피가 늘어나는 두 글자로 팽창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체가 어쨌거나 팽창하면 기체는 외부로 엄마야 칸이 모자라는 일을 한다 라고 표현이 되겠네. 자, 쉬운 건 내가 했으니까 어려운 건 너네가. 이것도 똑같이 얘기해. 상아? 항상 말로 해봐. 위에 훌륭한 예제를 줬잖아. 그것도 얘기할 수 있겠지. 사실 마이너스가 좀 더 어렵다고겠지만. 그치, 한번이가 열심히 째리고 오는데. 얘기해 보실까? 기체가 수축하면 기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하는 맞아, 정확해. 기체가
수축한다고 그러나 보통은 힘 받으니까 압축되겠죠. 아마 힘들어서 수축됐으니까 그냥 수축한 게 아니라 압축됐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거라. 기체는 외부에서 받는다는 얘기. 자, 정리하자면 결국 기체의 외부 한 일이 결정하는 부피만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W는 P 곱하기 델타 V라는 식의 대표로 적어놓으실까? 자주 써먹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럼 비즈 패스 그 다음 기체 내부에 넣으면 기체 압력 부피 그래프와 기체가 한 일 하기 싫다. 기체의 압력 부피 그래프와 1. 근데 압력 부피 그래프가 아까 얘기했던 PV 그래프 맞냐? 결론도 이겨낸 거지? 얘지. 즉 핵심 den식은 사실은 W의 인테그랄 P 곱하기 D P 인테그랄 P dV 그게 PV의 면적이 1이다 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참 주제에 많이 했다 그지? 첫 번째, 기체 압력이 변할 때 기체가 외부를 하는 1은 옆에 그림처럼 세로축은 P 가로축은 V 그래프의 아래 넓이가 1이다. 그리고 누가 봐도 적분이지. 네, 그래서 적분으로 해주는 게 더 편하다고. 그 다음 2번 밑에 그림이야. 나를 보면 처음 위치하고 나중 위치지. 1번하고 2번은 위치한다. 근데 경로가 다르니까 한 일이 달라지지. 네, 그래서 기체가 외부로 하는 일은 어떤 경로를 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정도. 그 다음 세 번째, 순환 과정에서는 한 일이 그래프의 넓이랑 똑같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잠깐 보실까? 금방 하고 치셔도 될 테니까 여기를 그리면 일단은 단락에 PV 그래프를 보고 이미 순환 과정을 거치 말고 특정 점을 기준으로 그 점을 돌아오는 경로가 일단한 뜻이다. 자, 그래서 이런 경로를 통해서 순환한다라고 한다면 무슨 얘기였습니까? 다시 할까? 좀 예쁘네. 이런 경우에 따라서 일을 한다라는 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거를 해석할 거는 부피가 증가할 때 감소할 때 쪽에서 예를 들어 이놈의 순환을 임의로 부피 변화 기준으로 이렇게 잡자. 그러면 이놈의 경로는 이렇게 빨간색처럼 부피가 증가하는 경로 하나 1번. 그럼 부피가 증가할 때는 그 그래프의 아래 넓이만큼 외부로 일을 한다라고 했다 그죠? 이 빨간색 부피 경우는 외부로 한 일이 될 거다.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 얘는 누가 보여도 부피가 감소하겠지. 와, 다 색깔 죽인다. 자, 그러면 이때는 이 파란색 면적만큼 외부에서 일을 받을 거야. 그럼 실제로 빨간색만큼 외부로 일을 하고 파란색만큼 다시 일을 받았으니까 실제로 외부로 한 일은 이 사이 면적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순환 과정에서는 그 그래프의 둘러싸인 넓이가 기체가 외부로 한 일이 된다. 그러면 다 얘 논리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자주 쓸 거니까 이상기체 좀 정리해 놓자. 정확하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책에도 시야 확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도 참고라고 쓰고 아니야 참고? 그냥 제목 안 쓰고 아니야 제목도 무시하고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 선생님 네? 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가위바위보 이기면
그 표정이 내가 원래 있지 않다는 뜻인데. 아니요. 가위바위보. 웬일이야? 진짜 몰랐네. 나 항상 이겨 되는데. 그렇다. 아 그렇지. 이기는 팀을 보내줄 거다 이거지? 그럼 못하니까 잠깐 쉬자. 몇 분씩 쉴 거예요? 2분 47초 정도? 농담이야. 그냥 대충 쉬어. 그 정도로 할 거야. 잠깐 밖에 나갈게요. 어. 빨리 나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축하한다. 새로 돌아왔네. 근데 표정 왜 무슨 표정이냐? 그래서 암살시 선생님. 네? 귀엽죠? 누가? 귀 있는데? 왜요? 근데 귀엽지 않아요? 응. 근데 원래 애완동물은 자기가 기른 애가 제일 이뻐. 그게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보일 거야. 니한테는 굉장히 특별하게 보일 거야. 근데 귀엽잖아요. 그럼 내 대답은 이거지. 내 고양이가 더 귀엽다는 거. 아니 진짜 제일 귀엽다고 안 했어요. 그냥 귀엽잖아요. 맞아. 근데 진짜 작아요. 아니 그 요즘에 유행하는 애니메이션이 유능한 고양이 애니메이션 아니야? 네 반응이 왜 그런데? 혹시 보고 다니냐? 네? 유키치? 몰라요. 이상하네. 뭐였더라? 유능한 고양이 오늘도 우울이었나? 제목이 너무 다 길어가지고 한번 얘기했을까? 비 온다. 뻥이지 뭐. 막간을 이용해서 일기예보를 얘기해주면 이러선다. 되나? 오, 되나? 우와, 저선이 안 움직이네. 피 안 오겠다, 야.
근데 이 정도면 대구 난리 났다는 뉴스 났겠는데? 왜요? 대구 쪽으로는 비가 계속 내려서. 근데 왜? 왜? 다 들고 있어가지고 가져가. 진짜 대구 서부는 계속 비가 내리는데. Hi, it's very good to see you again. 네? 미안해. 응? 밤이 왜 이렇게 무섭게. 자,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관계없이 여기저기에 맨날 쓰이고 화학에서 이미 봤을 수도 있을 텐데, 그지? 어쨌든 정리하는 셈 치고 후딱 일단은 기체에 대해서 뭐 법칙을 처음 치는 사람은 누가 오면 보이다. 그래서 보일의 법칙 굳이 영어 쓴 이유는 제발 보일의 법칙을 쓸 때 영어로 이렇게 쓰지 말라는 의미다. 누구 줄이자. 자, 그래서 보일의 법칙은 간단하죠. P 곱하기 V 보면 1.5 또는 P하고 V가 반비례한다 라고 볼 수 있겠네. 다만 얘기죠. 단 온도가 이동할 때 얘기입니다. 라지 TS는 좀 이따가 다시 수정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찰스의 법칙. 이 아니라 저 철자를 프랑스에서 샤르르라고 있기 때문에 샤르르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샤르르 법칙 중학교에 배운 거 온도가 일정하게 온도가 증가할 때마다 기체의 부피는 일정하게 증가한다 라고 되는데 좀 더 자세히는 기체의 부피는 0도시대 부피에 비해서 온도가 1도 증가할 때 그놈의 0도시대 부피의 273분의 2씩 증가한다 라는 게 샤르르 법칙이다. 물리든 과학한다면 당연히 말로 씹은 걸 식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어야 될 거고, 물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샤르르 법칙이 이렇게 복잡하진 않았을 거예요. 다만 여기에 부피가 0이 됐을 때 일정하게 증가하면 편하니까 저 섭씨 온도를 뭐로 바꾸는 게 편하냐면 절대 온도로 바꾸는 게 편하다. 절대 온도는 영하 213도일 때 빵이 된다고 했지. 이거 저번 시간에 썼나? 아니, 그럼 온도도 하단 말했었나? 수업시까지. 그럼 지금 하지 뭐. 자, 이걸 절대 온도라고 한다. 화시온도 못해서 좀 그렇긴 한데 몰라도 되구나. 책에다 넣는 거. 이걸 절대 온도라고 한다. 똑바로 하자.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로 시작을 하자. 그래서 온도 T 여기는 영온도, 그럼 얘는 기체의 부피. 그럼 0도시대 기체의 부피가 V제곱에 해당하는 건데 온도가 1도씩 증가할 때마다 273도가 2씩 증가한다 라고 한다면 온도가 정확히 273도가 됐을 때 부피가 2배가 되겠지. 2V제곱. 그 다음 546도씨가 되면 3배 이딴 식으로 쭉 증가할 건데 잠깐 여기에서 스톱. 이걸 기체의 부피가 온도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나? 저 그래프를? 일련 그래프의 형태는 y는 ax가 끊어져야 되죠. 1의 y가 x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 얘는 부피가 온도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나? 이것도 시작 아니죠? 그래서 중학교 책에서 교묘하게 보일의 법칙, 온도하고 압력은 온도가 일정할 때 부피하고 압력은 반비례하는 걸로 명확하게 써져 있을 거다. 근데 샤르르 법칙은 온도하고 부피가 비례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온도가 증가할 때 부피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라는 교묘한 표현으로 바뀌어 있을 거야. 물론 그게 아직 기억나긴 없겠지만 책은 안 틀리고 그렇게 살짝 안 보이게 너네 속여. 꺾이다. 자, 그럼 반대로 얘 온도가 계속 내리면 어떻게 될까? 온도가 계속 내리면
이게 액체나 기체가 안 들고 계속 액체나 고체가 안 들고 계속 기체를 유지한다면 온도가 계속 내리면 언젠가는 이 온도에서는 기체의 부피가 빵이 된다. 찾을 수 있겠나? 그 온도? 그냥 얘가 빵이 나고 그 T에 찾으면 되지. 그 온도는 영하 273도씨가 되시는데 물리학자들은 워낙에 게을러서 말이죠. 아까 섭씨 온도 쓰면 온도와 부피가 비례가 안 된다고 했지. 근데 수학하는 애들이 몇 테스트에 그냥 추리 방식일까? 대체적으로 여기가 빵이 돼도 새로운 추리 만들 때가 그럼 가르칠 때 이름이 바뀌는데 절대 온도라고. 즉 절대 온도를 도입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단순하게 절대 온도하고 비례를 만들기 위함이다. 즉 이번에 라지티우스는 절대 온도는 결국 이걸 만족한다. 기체의 부피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는 거. 여기 자리에 붙이지. 구체적으로 만들어보시고. 그럼 섭씨 온도하고 절대 온도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섭씨 온도는 절대 온도하고 273도가 차이가 나는 건데. 질문이다. 이거 플러스게 마이너스게 마이너스 진짜? 플러스 진짜? 플러스 현아 기회를 줄게. 플러스게 마이너스게 플러스 아니에요? 우리 거 붙여. 확인해보자. 영하 273도가 0켈빈이 돼야 되겠죠? 지금 절대 온도에 가니까 켈빈이야. 마이너스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에서 0이 273에 273이 될 거겠지. 검사 간단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계속 말이지. 자, 어쨌든 요거 처음 배운 거니까 네모 쳐놓고 그럼 외우고 싶으면 여기 집어볼까? 혹시 계산 결과 나오나? V는 V0 플러스 273도 입시의 가격은 라지 T 마이너스 273 하면 V0 두 개 나아가고 남는 건 얘만 남지? 라고 그래서 V하고 T가 비례한다 라는 얘기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는 안 쓰고 더 상황의 형태는 그래서 T분의 V는 273분의 V0로 일정하다. 즉 T분의 V가 일정하다 라는 식이 사실 자르의 법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나가서 진짜 조금 더 나가서 맞다. 신기한 걸 배웠거든. 대체 왜 이걸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 되게 좋은데? 왠지 계속 치고 싶어. 진짜 좋다니까. 좋은 방법이 있었구나. 자, 그럼 그 다음은 보이지 잘 법칙. 뭐기만 그냥 붙인 거지. 그래서 T분의 P, V는 일정하다. 즉 보이 법칙하고 잘 법칙 합하면 이렇게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아보카도. 그게 진짜 주워먹습니다. 자, 어쨌든 아보가드로의 법칙 이건 뭐냐면
말로 먼저 할까? 너네가 들은 말은 이게 익숙하겠지? 0도 11이야 22.4리터에는 6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입자가 들어있다 라고 외웠을 거야, 그지? 니네 그런 수준은 관심 없다. 같은 온도, 압력에서 기체의 부피 V는 분자 개수에 비례한다. 아니, 물수에 비례한다. 분자 개수에 비례한다. 어쩌죠? 입자 아니야 계속 분자라고 썼는데 분자 개수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게 아보가드로의 법칙이고, 그러니까 위에서도 보일 샤를 법칙에서 T하고 P가 일정하던 V가 비례하는 게 결국 일정하는 값인데, 그 일정한 값이 개수에 비례한다는 뜻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잠깐 이 위의 개수는 항상 몰수 곱하기 아니야 물린데 이렇게 써야 돼? 화력 폴탄 이상 유튜버스 같은 경우 거봐 못 써봐 아무래도 쓰는 기체가 쓰는 기분 나쁘게. 자, 그래서 얘를 여기에 슉 다시 올리면 10평면 T분의 PV는 일단 N 곱하기 NA에 비례하는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드레식 싫어하니까 등식으로 바꾸고 대신 아무 상수를 끼워놓을까? 사실 저게 아무 상수가 아니라 볼츠만 상수라고 하는 거야. 근데 얘가 아무리 유명한 상수라고 하더라도 상수가 두 개나 있을 필요 없지. 볼츠만 상수, 아보가드로 상수, 이 둘을 합해가지고 R이라고 놓고 기체 상수라고 합니다. 따라가서 T분의 PV는 N 곱하기 R, 다시 최종 정리 PV는 nRT라고 하는 기체 방정식,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알 수 있다. 이를 책에서 줄줄이 해놓고 있는데, 어쨌든 화학이나 어디나 하여튼 기타 등등에서 들어본 적이 있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얘기하자면 오일의 법칙, 검은색으로 줄였겠죠. 오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과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합한 거가 이 정도의 의미밖에 없어. 그리고 사실은 물리하는 인간들은 기체 상수보다 볼츠만 상수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다. 사실 밑에 그 테이프로. 그 다음 저 기체 상수 R은 언급 안 할게. 화학에서 혹시나 배웠으면 헷갈릴까봐. 단 화학에서 배운 건 0.082 ATM 단위가 ATM 곱하기 몰, 아니 ATM 곱하기 리터 퍼 몰 켈빈인데, 잘 생각해보면 거기에 기압도 표준 단위가 아니고 리터도 표준 단위가 아니라 이상한 숫자가 나온 거야.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다룬다면 그건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실제로 맞는 저 기체 상수는 8.31 줄 몰 켈빈이다. 이 정도 언급만 하고 패스하자. 자, 그럼 그 다음 내부 에너지와 열과 제1법칙. 얘 좀 어려우니까 시간을 지어야 돼. 되겠다. 안 죽었으냐. 자, 그래서 내부 에너지와 열과 제1법칙. 오케이, 이 페이지에 끝내야 돼. 참, 내부 에너지. 아, 지금 왜 이렇게 길어? 50. 1. 내부 에너지.
이야, 뭘 열심히 보시는구나. 자, 그래서 이거 제목이 굉장히 수상한 게 있을까요? 제일 처음에 내부 에너지가 이렇게 제곱식이라고 돼 있고 어쨌든 내부 에너지. 근데 작은 일반에서는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 이유를 얘기해 줄게. 자, 내부 에너지가 뭐냐면 기체, 분자들이 가진 모든 에너지의 합이다. 기체 분자들이 가진 모든 에너지의 합이다. 딱 봐도 구하기 힘들어 보인다. 모든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이 모든 에너지에 포함되는 게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운동 에너지도 있고 포텐셜 에너지도 있고 진동 운동 에너지도 있고 기타 등등 분자 간의 힘, 이 양, 하여튼 전부 다 모든 에너지 다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구하기 힘들다는 얘기야. 자, 그게 나오세요. 1, 2, 3, 기체, 1, 내부 에너지의 경우에는 얘랑 제목이 다릅니다. 내부 에너지가 아니라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라고 했다. 이 이상기체라고 하는 게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은 얘가 주인공이니까 말로 얘기하자. 이상기체는 자체 크기가 없다. 따라서 지들끼리 부딪힐 리가 없다. 그러니까 벽면은 이건 부딪힐 거고. 그냥 그렇게 부딪힐 때 완전 탄성 충돌이라는 거라면 속면 또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 다음 이상기체는 지들끼리 당기는 힘, 즉 분giải 힘이 없고 포텐셜이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조건 하나씩 짜나가 보면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분자가 간단히 얘기하자. 분자 간 인력이 없어서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만 존재한다는 얘기다. 즉 이상기체 조건에 분자 간 인력 없다. 변화와 충돌을 한다. 크기가 제로다. 그런 얘기가 전부 다 내부 에너지 쉽게 계산한 방법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한 점을 더하지 않아 계산될 거니까. 이상기체가 단원자 분자밖에 없을 경우는 사실은 얘는 아직 몰라도 되는 게 병진, 너네가 배운 병진 운동밖에 없다. 말로 얘기하자면 회전이나 진동 표현 적이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서 얘기할 거니까 실제로 계산할 거니까 병진 운동 에너지만 가진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자, 그럼 얘들 이제 한번 보실까? 그러니까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병진 운동 에너지만 가진다. 그러니까 이 병진 운동 에너지를 입자하니까 이 K라고 했을 경우에 입자수가 N개 있으면 당연히 분자의 총 포텐셜 플러스 에너지다. 내부 에너지는 이 운동 에너지 곱하기 입자수만 하면 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요것만 계산하면 입자는 운동 에너지, 그 내부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는데 그 계산 과정은 다 빼어놨으니까 나는 할래. 그래야 구체적인 아래 얘기를 식으로 증명할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이건 정의다 라고 일단 이대로 놔두고 아까 시간 제거했던 이유를 지금부터 계산해 보실까요? 기체 분자 운동론이 한 건데 조금 뒤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책에서는 결론만 나오고 하이탁 기준 물리 2에 있는 내용인데 보통 대학 이런 때 배우는 얘기야. 근데 어렵지는 않으니까 아니 지금 배운 내용 가지고 충분히 유도할 수 있으니까 한번 풀어봐. 자, 그러니까 지금 하는 내용은 당분간은 시험 내용은 테스트에 안 나온다. 아니 그럴 내용이 아니다. 자, 그래서 x, y, z 좌표축에 기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 가로, 세로, 높이가 전부 다 L 가상의 정립문체를 만들어보자. 가상이라도 보여줘. 자, 그리고 이 안에서 기체가 지것대로 움직이고 있을 거야. 예를 들어 질량 m을 가지고 특정 방향 v의 속도로 움직이면서 벽면을 어떻게든 충돌할 건데 당연히 물리학자들은 x 방향, z 방향으로 다 똑같으니까 x 방향, y 방향, z 방향 다 나눠서 생각하거든. 자, 지금의 경우에는 x 방향 충돌하는 압력 부처를 이 벽에 충돌할 때 압력을 이용해가지고 얘를 만들어낼 거야. 일단 성격부터 일단 V는 루트 X 방향, Y 방향, 엄마야 Y 방향. 아 물론 귀찮아. Z 방향 성분을 싹 다 피타고라스 정비로 합해서 구하면 되겠지. 그 얘기는 당연히 V 제곱은 Vx의 제곱 플러스 Vy의 제곱 플러스 Vz의 제곱이 성립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질문. 공기 입자는 X방향, 기체 입자는 X방향 제일 빨리 움직여? Y방향 아니면 Z방향? 어디가 제일 빨리 움직일까? 다 똑같이? 그래서 이런 식을 쓸 수가 있을 거다. 그 다음 몰라도 되는 거 이거 V는 사실 RMS 속력이라는 건데 속도를 기준할 때 평균 속도가 빵이니까 X는 플러스 X 마이너스 똑같이 움직이니까 평균과 어떻게 하냐면 성분, 각각 성분의 제곱을 한 다음에 그 다음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려서 평균을 내는 거야. 앞에 시그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 I가 1부터 여기가 입자가 N개 있는데 N까지 쌍을 묶으면 얘를 구하라는 뜻이다. 그럼 나중에 쓸 필요가 없네. N개 입자의 평균이니까 N분의 VI의 제곱 이런 제곱의 평균이 된다. 그걸 대충 맞춰주기 위해서 루트에 씌우면 이걸 RMS로 보이는 건데 각각 그렇게 구한 속도 괜히 다 몰라도 돼. 자, 그래서 속력에 대해서는 대충 이 정도 얘기하고 그 다음 이제 진짜로 기체의 압력으로 해볼까? 압력은 단위 면적당 가하는 힘인데 응? 지금 요 상황의 경우는 이 면적이 바로 L 제곱을 높이니까 L 제곱에 해당할 거야. 그 다음 힘은 입자 하나하나가 콩하고 축돌하면서 힘을 가할 건데 그 힘을 이 안에 들어있는 N개 입자가 다 가하고 있으니까 NF라고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N은 올수 곱하기 아보가드로수로 나타낼 수 있고 F는 시간이 지날 때 얘들은 운동량의 변화를 구하면 되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될 거다. 그래서 면적은 A제곱 N 곱하기 N이 그대로.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질량 M인 입자가 MV로 가서 MV로 튀어나오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EMVX. 그 다음 얘가 충돌할 때 한 번 충돌한 다음 Vx의 속도를 갖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이동한 거리는 시간 순환권의 거리에서 거리는 2L이 될 거고 속력은 여전히 Vx지.
그럼 2하고 2는 날리고 다시 한번 계산해볼까? 얘를 밑으로 떨어뜨리면 x제곱 그 다음 n 곱하기 n은 그대로고 얘는 m 곱하기 vx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vx 제곱이라는 게 v랑 무슨 관계인지 알 수 있죠? 는 3. 혹시 이게 누군지 알아보겠나? x제곱? 맞아, 부피. 기체가 돌아가는 부피라고 하죠? v 그 다음 n na m v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네. 지금 저기 운동의 줄 알아낼 거다 압력가지고. 근데 뭔가 수상한 숫자가 부피의 문자가 나올 때에서 mv제곱이라고. 여기 이거 곱하면은 얘가 운동의 제가 될 것 같다, 그지? 그럼 10을 맞춰줘야 되니까 앞에 2를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 왜 우리 식이 이렇게 많지? 이게 재밌어서 하는 거 아니라 잘 지어져. 효과가 별로 없나? 재활용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응? 재활용해서 그런 거. 몰라. 어쨌든 뭔가 되게 기분 좋은데. 나는 빨간색도 잘 없어서. 이야. 근데 까만색. 오케이. 그럼 지금까지 보는 게 기체의 압력이 (3v) 분의 n na 2 빠졌다. 다시 쓰자. 중요한 대화다. 3v 분의 2 n na 이렇게가 되죠. 여기까지 유도한 건데, 그럼 이 P라는 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랑 같아야 되니까 색깔 다르게 하자. 자, 이거 PV가 하나 되니까 P는 V분의 N, R, T겠죠? 그럼 여기에서 날릴까? 좀 날릴까? V 날려, N 날려. 그 다음 R이 누구였냐면 K 곱하기 NA였다, 그죠? 그러니까 NA로 날리고 다시 정리를 해볼까? EK로. 그래서 여기서 EK로 정리하면 EK는 2분의 3 KT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다. 이 식 나름대로 중요하니까 네모처럼 풀고. 얘가 왜 중요하냐면 잘 볼까? 의미가 뭐지? EK가 뭐였더라? 운동해 주시죠. 글자가 점점 추생 글자가 됐네. 이 결론이 유명한 게 이거지. 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또는 절대 온도라는 거의 의미가 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랑 관계가 있다는 거지. 정비라는 거지. 그래서 온도의 의미가 뭐냐? 뭐긴 뭐야? 최종적으로 기체의 운동 에너지지. 약간의 숫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저는 중요한 결론이 나왔는데 우리 결론은 얘를 알아내려는 거다, 그치? 그래서 단원자 분자 이상 기체에 해당하지만 U는 N 입자수 총 개수 곱하기 가까이 가진 운동 에너지. 그런데 얘는 어차피 몰수 곱하기 아보로수, 얘는 2분의 3 KT. 거기서 다시 얘랑 얘랑 하면 기체 산수니까 최종적으로 U는
2B는 3 N R T 라는 걸 알아낼 수 있고 이게 다른답 문제는 다른답 문제 4번이었어.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왜 굳이 이렇게 어려운 식을 쭉 썼냐 하면 우와 10번 상태 보니까 뭔가 되게 무서워 보인다. 그치?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제일 무서운 식이 많아 보인다. 그치? 약간 내용이 오버된 건 맞습니다. 근데 괜히 책처럼 외우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남은 부분 결론 볼까? 책에 보면 중간쯤에 U가 N 곱하기 2K라는 거 유식 찾았나? 여기부터 나랑 달라진 건데 밑에 별 내용 없이 기체의 운동 에너지,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안 죽어. 색깔을 지울까요? 그나저나 이거 빨리 수습할 분이 없을까? 손 좀 줘봐. Excuse me. 하고 있어요. 42초. 닦을까요? 응? 닦을까요? 아니요. 말라 같아. 네? 네? 색상 닦아요. 말씀해주면 Oh my gosh. 색상 와. 제가 포기하다니 제대로 된 X감이 라서 나중에 깎아도 되는데 얘들 빼고 그대는 구든 오히려 잘 깎여. 몇 번 해봤다. 싫어. 거리가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많아요? 구든 더 잘 깎여. 그럴까요? 근데 하지 마. 버려야 돼. 아니 뭔가 다른 걸 버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수상한데. 근데 책은 안 닦이는데. 이거 뭐야? 네? 아까부터 너무 좋아하는 거야? 저 이런 거 좋아해요. 아 그래? 그러니까 몽길이가 좋다 이거지. 아니요. 얘 사고 치는 거 좋아해요. 왜 수도 어? 써요? 어디가 이제 어디가 이제 말하다 헷갈렸지. 반대로. 일반적으로 하는 실수 아닌가? 자 다시 책엔 요까지 한 다음에 뜬금없이 이 부분을 외우란 게 나왔고 제대로 된 결론도 아니고 이 K가 T에 비례한다. 볼펜도 사고 나겠어요. 안돼. 자 근데 이게 싫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 그래서 온도와 이상기체의 내부에너지 관계 뭐긴 뭐야 이거 딱 보면 이제 그죠? 온도와 이상기체의 내부에너지 관계는 뭐긴 뭐야 U가 T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이렇게 알아줬으면 좋겠어가지고 사실 그렇게 유도하는 과정이 네 어렵긴 한데 못 알아들으면 어려워. 얘가 힘의 운동의 변화가 있는 거 분명히 얘기했었고 그 다음 별거 아닌 속도 얘기는 이렇게 얘기했었고 얘는 별거 안 썼네. 왜 시험에 나와요? 아니요. 다시 얘기를 이 정도로 다룰 수 있는 고등학교 교재가 없어. 그래서 내 목적은 물리가 뭐라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외우게 됐다고? 그리고 요 정도 수준까지는 사실 적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다음 시간 적분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따라올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무리해서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 다시 정리할까? 단어적 분자 이상기체이긴 하지만 그리고 변화를 가져와서 미안하지만 델타는 그래서 2분의 3 mr 델타 t라고 쓸 수 있다. 핵심 내용도 다시 얘기하고 지나가면 기체가 외부로 하는 일은 부피 변화 공항할 수 있다고 했다. 내부의 제 변화는 그러니까 온도 변화는 공항된다. 그러니까 바로 뒤에부터 시작된 윤곽학 제1법칙에서는 당연히 적용. 그냥 뒷페이지 넘어가고 보자. 왜 저 두 시만 저기에 적어놨는지. 못 넘기겠다. 누가 적어줬어? 따라하지 않을까요? 알겠어. 자, 그래서 윤곽학 제1법칙 얘가 이번 편 총 제목인 열과 일의 관계다. 윤곽학 제1법칙. 열각 제1법칙 성공이 똑같네. 괜히 한 낭비했다. 자, 그래서 열각 제1법칙이라고 하는 거 들어가기 전에 책에 있는 식 먼저 볼까? 뭐라고 되어 있죠? Q는 델타 U 플러스 델타 U 플러스 성분이 사실 누구 더하기 누구라고? 델타 얘 더하기 얘지? 플러스 맞아? 그래서 내가 볼 땐 얘들 둘이 생성해야 돼. 자, 그 다음 지금 요 단어 배운 이유가 어디까지는 열기관, 즉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했죠. 그래서 책이나 나는 이건 개 또는 기체라고 하더라도 너는 자동차 엔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 다음 이 엔진을 만드는 유일한 목적은 사실 얘가지고 일시키려고, 그게 기관의 뜻이니까. 즉 일의 정의가 기체가 하는 일이 된 이유가 관심 있는 일 자체가 하는 일이라고 그런 거잖아. 근데 얘는 열기관 뭘 처먹고 일을 하고 아까 봤듯이 열을 먹고 일을 하겠지. 열은 약자가 Q였다. 즉 열기관 이런 것 자체가 열을 먹고 일을 하니까 열의 방향은 흡수하는 열이 걔가 받는 열이 플러스, 걔가 방출하는 마이너스. 일은 외부로 하는 게 목적이니까 외부로 일하면 플러스, 일을 받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얘도 하는 게 아니라 열기관은 열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데 100%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먹고 째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1200원짜리 왕뚜껑이 먹고 싶어가지고 강사님한테 2000원 줘서 편의점 보냈어. 그랬더니 강사님가 착하게 왕뚜껑을 사왔네. 근데 800원 지가 먹고 쨌네. 그런 상황이야. 다시 2,000원 줬어. 그랬더니 1,000원의 가치가 있는 왕뚜껑 사고 800원 먹고 쨌다. 이런 상황. 그럼 당연히 얘랑 더하면 얘가 될 거 아니야. 맞나? 대충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로 먼저 얘기하면 난 식을 더 좋아하지만 기체 열, 즉 Q를 가하면 이건 투자야. 그 기체는 일부는 내가 원하는 대로 1, 즉 W를 하고, 예를 들어 왕뚜껑, 나머지는 먹고 짠다를 내분해서 저장한다고 하지. 요 상황을 그대로 식으로 쓴 게 열역학 제1법칙이다. 즉 걔가 열을 먹으면 그걸로 양심적으로 일을 좀 하고 나머지는 비양심적으로 지금 먹고 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중요한 거 바랐네요.
다음 지금까지 하면서 Q하고 W하고 델타 U를 다 정하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얘들을 정의를 다시 해보자. Q가 뭐게? 제발 열이라고 안 하지 마. 열량. 땡. W 뭐게? 제발 1이라고 안 하지 마. 기체가 외부에 한 네. 그러니까 외부 위험 W가 플러스 1 바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Q도 마찬가지로 기체가 또는 걔가 받은 열이다. 왜 열 받아서 일을 할 거니까 받는 방향이 플러스라는 얘기예요. 그럼 마이너스는 그럼 기체가 외부로 열을 방출했다라고 해석이 되겠지. 그래서 Q하고 W의 방향 잘 보시고 그 다음 델타 U는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 얘는 방향은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 어차피 기체가 목을 찌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에서 각각 Q가 어떨 때, W가 어떨 때, 델타가 어떨 때 이런 조건을 찾아내는 게 목적이고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약간 문제가 있었지? 얘는 P 예정이라는 게 붙어 다녀서 그렇지. 그래서 각각의 개에 대해 가지고 얘가 어떻게 된다라는 걸 우와 여기 책에서 정리하네. 지금 착하게 걔가 외부에 에너지 주고 할 때 열과 1의 부호라는 건데 그게 이 얘기지. 사실 그럼 책에도 있으니까 그죠? Q가 양수인 건 열을 받았다대. Q가 음수인 건 열을 내보냈다대. W가 양수인 건 기체가 외부로 일을 했다라는 뜻. W가 음수란 건 기체가 외부에서 일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문제에서 얘기할 때도 맞게 붙여 써야 될 겁니다. 그보다는 일반적으로 물리번 수준에서는 계산까지는 안 해도 돼. 아니야, 계산 문제도 있어. 자, 그 다음 3번 개와 내부에는 지금 갖다 버리자. 델타를 정리하는 것 뿐이다. 그보다도 델타 U는 구할 때 온도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예를 들어 온도가 일정하다는 건 보나마나 내부 에너지가 변화 없던 때, 온도가 올라갔던 건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던 때, 온도가 내려갔던 건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뜻이다. 자, 그 다음 제1종 강부기가 칠판에 쓸 정도는 아니고 책도 뭐라고 돼 있지? 안 보인다. 시야 확장이 돼 있다, 그죠? 줄은 여기만 보고 제1종 연구기관은 열각 제1법칙이 위배되는 기관이라고. 간단합니다. 제1종은 제1 법칙에 위배돼. 제2종은 제2 법칙에 위배된다. 이 법칙은 나중에 다루겠지만. 그런데 그 열역학 제1법칙이라는 게 요거. 좀 더 단순히 얘기하면 열도 1이고 W도 1이고 내부 에너지도 1이지. 아니, 다시 Q도 에너지고 1도 에너지고 내부 에너지도 에너지다. 즉 이건 반응 전후 또는 기관이 1을 해봤자 전체 에너지는 똑같다는 뜻이니까 결국 이제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1종 연구기관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 위배되는 기관들이 얘기한다. 잠깐만. 자, 그러면은 잘 생각하고 대답해라. 책에 제1종 연구기관은 처음 나온 그림 보이나? 다른 주체밖에 비슷하게 돼가지고 안에 공이 떨어지면서 위치를 감소하는 그 충격으로 계속 돌아간다는 거지. 질문이다. 이거 계속 돌아갈 수 있게 할게. 응? 난 나쁜 놈이야. 현보만? 네? 이거 앞에 있는 다른 주체밖에 이거 계속 돌아갈 수 있게 할게. 없을 것 같아요. 그치? 그럼 사나? 니는? 계속 돌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뭔데 그 표정? 응? 맞아, 돌아가. 가네. 일만 안 하면. 그치?
자, 연구기관도 기관이다. 외부로 일한다. 지금 연구기관이 되려면 얘는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외부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돌아가기만 하면 지금 외부로 일 안 하면 사실 마찬가지로 싹 다 없으면 계속 돌아가는 게 정상이잖아. 돌아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뭐 이상한 모빌 같은 거 만들고 계속 돌아가니까 뭐라 이거 연구기관이다 라고 하는데 잘 생각해보면 걔는 외부로 일을 안 했다. 그래서 기관도 아니다. 즉 돌아가는 건 문제 없다. 단 외부로 일만 안 하면. 그런데 혹시나 이게 계속 돌아가니까 여기에서 막대기 연결해가지고 뭔가 외부에 선풀을 받는거나 하면 얘는 당연히 불가능해진다. 외부로 일을 한다는 조건에서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에서 또 뻔하지. 두 번째 그림 설명해 줄게. 뭐냐 하면 일단 저 위에 일단 물이 떨어져. 물이 떨어져서 밑에는 발전기를 돌린다. 그럼 그 발전기에서 나온 전기로 펌프를 돌려서 물을 퍼올릴 거야. 그러면 물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전기가 가지고 펌프를 돌려가지고 물이 다시 올리니까 물이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도 있다. 물론 정성에서 실제로 불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에너지 효율이 100%면 가능할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되는 건 그 발전기에 기계가 물려있는 거 보이나? 이러면서 외부로 계속 일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다. 사실 순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외부로 일을 하는 게 문제라는 얘기다. 즉 이러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 위배되니까 일종 연구기관이 이게 불가능하다 또는 일종 연구기관이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 그 다음 잠깐만 숙제는 내야 되니까 이걸 끝내도록 하자. 다음 시간에 다시 할 거다. 그러면 그 전부터 숙제고 이번부터 숙제예요? 저번 숙제인데 안 해서 또 숙제네. 오늘 숙제는 뭐고? 왜? 내가 나쁜 놈이라고 하지 마 제발. 난 최대한 합리적 개뿔. 뭔가 남이 당한 걸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휴지가 떨어져서 당했단 말이지. 아니 빨간색이 안 지워져서 당황. 별로네? 아니 잘 돼. 오 너무 좋다. 완전 깨끗해. 이게 지금대로 다시 지우면 안 보여줘. 댓글 알려주지. 자, 자, 그래서 지금 할 거는 대략 한 6분 남았는데 6분 안에 끝내주긴 할게. 열각적 과정이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네모대로 하죠. 등, 점, 과, 점. 두 번째, 등, 앞 과정. 세 번째, 등, 옹말. 사실 오늘 무리한 게 등온 과정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냥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일단 책이 있는 정도로만 정리를 하는 거다. 그리고 이 부분은 워낙 중요해서 2번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이 과정들의 의미가 뭐다라는 걸 파악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럼 일단 뜻이 뭔지 우리말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거고 예를 들어 등 같다는 뜻이고 적은 무슨 뜻이게? 부피, 즉 부피 변화가 없다는 뜻이다. 얘는 함량이 똑같게 그 다음 얘는 온도가 똑같게 그딴 뜻이겠지. 그 다음 이 과정의 해석 과정은 뭐가 되냐면 첫 번째 단계는 의미 해석. 방금 한 번 말고 수식으로 표현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제1법칙. 이렇게 순서대로 해석할 수 있으면은 일단은 통과다. 근데 그 해석하는 방법이라는 게 뻔하지. 열역학 제1법칙이 없는 Q는 W 플러스 델타 U. 즉 여기서는 이거하고 이식 두 개 합이니까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 이것 또는 요거에 대해서 무슨 단서가 있을 거란 얘기다. 그걸 찾아내야지. 자, 그래서 연습하는 셈 치고 한번 해볼까? 의미 해석부터. 등적이 무슨 뜻일까? 저 앞에 있는 식에서 의미를 찾아내봐. 무언가를. 응? 찬이 뭐라고? 아무 말 안 했냐? 자, 등적 과정 이런 거 부피가 일정하다. 그 얘기는 거꾸로 해서 부피 변화가 없다는 뜻이다. 그럼 그 뒤에 뭘 얘기할 수 있는지 알겠나?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W랑 관계 있어? 델타 U랑 관계 있어? 델타 V는 W. 구체적으로 W가 얼마가 되죠? 0이 된다. 그죠? 참, 그래서 등적 과정의 의미를 해석했다면 저까지 해석하는 걸 얘기하는 거다. 그 다음 등압은 괜히 방해되니까 넘어가죠. 등O는 무슨 뜻이 이게? 온도가 똑같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델타 T가 0이라는 뜻이다. 그죠? 온도 변화 없으니까. 그럼 얘는 또 누구랑 관계 있죠? W랑 관계 있어? 델타 U랑 관계 있어? 델타 U랑 관계 있죠? 구체적으로 빵이다. 그죠? 그 다음 단위 과정 의미 하나밖에 없어. 그냥 Q가 빵이라는 거. 그럼 그 다음에 얘를 제일법칙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불쌍하니까 등압도 끼워주자. 압력이 일정을 하거나. 그래서 나오는 결과는 하나밖에 없다. W는 P 델타 V를 쓸 수 있다는 거. 적분 안 하고. 자, 그러면 이거 제일법칙으로 해서 Q는 W 플러스 델타인데 빵인 게 있으니까 등적 과정은 Q, 즉 열을 가하면 W가 빵이니까 델타 U만 증가시킨다는 뜻이네. 이 과정을 해석하면 이렇게 된다. 열을 가하면 일은 안 하고 싹 다 내부 에너지, 즉 온도 증가에만 쓰인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계리의 온도 증가가 목적이라면 예를 들어 라면을 급하게 끓인다거나 온도가 높일 거면 등적 과정 선택하는 게 제일 좋다. 즉 뚜껑 닫아놓고 라면 끓이는 게 제일 빨리 되다. 아니면 압력밥솥에 끓이든가. 진짜 압력밥솥에 라면 끓이면 되게 맛있어. 그 다음 등압 과정은 W도 0이 아니고 Q도 0이 아니니까 사실 단서가 없다. 다 써야 돼. 그래서 내가 등압 과정 싫어하는 거야. 그 다음 등온 과정은 델타 U가 빵이니까 Q는 W 플러스 델타 U에서 W만 남겠네. 얘도 과정을 해석하면은 와 이거 되게 대박이다. 그죠? 지금 이 단어의 목적이 일시키든 거 알고 있는데 얘는 일을 안 했고 얘는 열 가해주는 쪽을 싹을 놓는다 일을 하게 되네. 그래서 등온 과정은 꽤 중요하게 쓰이게 된다. 일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그 다음 마지막 단위 과정은 Q가 빵이니까 W는 마이너스 델타 U가 된다. 그 얘기는 W가 양수, 즉 기체가 외부로 일을 하면 델타 U는 음수, 즉 온도는 떨어지게 돼 있다는 얘기다. 자, 이 정도 해석하면 시간이 딱 맞을 줄 알았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거에 관계된 식 약간 정리하고 그래프 전부 다 보고 이 공과장한테는 적분도 한번 써먹어 볼 거든. 약간의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까지 설명 등 네 번째